자, 케첩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오므라이스 위에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 갓 튀긴 감자튀김의 맛을 완성하는 새콤달콤한 마법, 그리고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색. 케첩 없는 햄버거는 상상조차 힘듭니다. 맞아요. 케첩은 미국 음식 문화의 아이콘 그 자체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케첩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완벽한 붉은색 소스의 시작은 토마토와 전혀 상관없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17세기 중국의 한 항구에서 태어난 검고 비릿한 액체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입맛을 정복한 국민 소스가 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미천한 탄생, 검은 생선 소스의 비밀. 모든 이야기는 17세기 중국 남부 푸젠성의 번화한 항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뱃사람과 상인들에게 긴 항해 중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해답은 바로 발효였죠. 생선이나 조개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자 독특한 감칠맛을 내는 검고 짭짤한 액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첩의 가장 오래된 조상, 현지 방언으로 케치압이라 불리던 소스입니다. 생선으로 만든 즙소스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오늘날 우리가 동남아 음식에 곁들이는 피시 소스나 한국의 멸치 액젓과 아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고 비릿한 액체가 훗날 세계를 뒤흔들 소스의 미천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로 진출했던 유럽 상인들에게 이 케치압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몇 달씩 이어지는 항해 내내 딱딱한 건빵과 소금에 절인 고기만 먹던 그들에게 케치압 한 방울은 밋밋한 식사에 풍미를 더하는 동양의 신비로운 마법이었죠. 아시아에서는 흔하고 저렴했지만 유럽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귀한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유럽 상인들은 이 황금 같은 액체를 어떻게든 본국에서 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유럽에는 케치압의 핵심 재료인 동양의 생선과 향신료가 없었던 겁니다. 실현과 변화,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다. 원조의 맛을 낼 수 없었던 유럽인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케첩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버섯이나 호두, 굴, 심지어 엔초비까지 넣어 각양각색의 짝퉁 케첩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케첩은 더 이상 생선 소스가 아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톡 쏘는 맛의 소스라는 넓은 의미로 변해갔습니다. 버섯 케첩, 호두 케첩 등 수많은 버전이 등장하며 케첩은 자신의 뿌리를 잃고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이 방황은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19세기 초 마침내 케첩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재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토마토였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와의 첫 만남은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유럽인들 사이에서 토마토는 독사과라 불리며 기피되던 식물이었습니다. 토마토가 속한 가지과 식물 중에 독성을 가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부유층은 납 성분이 함유된 고급 식기를 썼는데 토마토의 강한 산성이 접시의 납을 녹여 음식에 스며들게 했던 것이죠. 이 음식을 먹은 귀족들이 납 중독 증세를 보이자 애꿎은 토마토가 범인으로 몰린 겁니다. 나무 그릇을 쓴 평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토마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런 위험한 재료를 소스에 넣을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1812년 미국의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제임스 미스는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었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직접 토마토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토마토를 사랑의 사과라 부르며 토마토 펄프와 향신료, 브랜디를 섞어 만든 최초의 토마토 케첩 레시피를 발표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케첩이 음식이 아니라 소화불량이나 황달, 류머티즘 등에 처방하는 약으로 팔렸다는 점입니다. 이 용감한 의사 덕분에 토마토는 누명을 벗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토마토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농부들이 토마토 케첩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드디어 케첩은 붉은색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엔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품질이었죠. 당시의 토마토 케첩은 집집마다 만드는 방식이 달라 맛과 농도가 제각각이었고 무엇보다 쉽게 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제조업자들은 썩은 토마토를 숨기려 유해한 색소를 넣거나 양을 불리기 위해 밀가루를 섞는 일도 흔했습니다. 케첩은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합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케첩의 역사를 새로 쓰란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웅의 탄생, 헨리 하인즈의 혁신. 그의 이름은 헨리 존 하인즈. 1876년 쓰라린 첫 사업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의 목표는 당시 품질 문제로 신뢰를 잃어가던 토마토 케첩을 완벽한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게 해내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자신의 철학을 케첩에 고스란히 쏟아부었습니다. 하인즈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보존성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연구 끝에 잘 익은 토마토에 다량의 식초와 설탕, 소금을 황금 비율로 배합하면 방부제 없이도 케첩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새콤달콤한 맛의 하인즈 케첩은 이전의 케첩들과는 차원이 다른 맛과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즈의 진짜 천재성은 다음 행보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케첩을 당시 흔했던 초록색이나 갈색 병이 아닌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판매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제품은 숨길 것이 없다는 품질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소비자들은 병 속의 진하고 선명한 붉은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하인즈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량 케첩이 판치던 시장에서 투명한 병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이자 품질 보증서였던 셈입니다. 하인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 제품 수보다 많은 57버라이어티즈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자사 제품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뇌리에 하인즈라는 브랜드를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위생적인 생산 공정을 도입하는 등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하인즈의 케첩은 단순히 맛있는 소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케첩의 품질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토마토 케첩은 마침내 미국을 대표하는 소스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검은 생선 젓갈에서 시작된 미천한 존재가 헨리 하인즈라는 위대한 조력자를 만나 비로소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의 식탁을 정복하다. 20세기에 들어서며 하인즈 케첩은 패스트푸드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 날개를 답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하인즈 케첩 역시 미국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현재 하인즈는 미국 케첩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첩하면 자연스럽게 하인즈를 떠올릴 정도로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케첩의 성공 신화는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17세기 중국의 생선 소스에서 시작해 유럽에서 정체성을 잃고 방황했으며 미국에서는 독사과라는 오명을 쓴 토마토와 위험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케첩은 위기의 순간마다 주저앉지 않고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버섯과 호두를 받아들이고 마침내 토마토와 만나 자신의 운명을 찾았으며 헨리 하인즈의 손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재탄생했죠. 결국 케첩의 성공 비결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고 소비자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낸 데 있었습니다. 작은 생선 젓갈 한 방울이 인류의 식문화 전체를 바꾼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에게 평범한 것 속에 숨겨진 비범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딱 한 번 과거의 케첩을 맛볼 기회가 생긴다면 17세기 중국의 오리지널 생선 케첩과 헨리 하인즈가 처음 만든 혁신적인 토마토 케첩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글로벌 미식 탐험대였습니다.